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초암에서서 선다락 중에서 동행차란 무엇인가 2006년 6월 16일 날 발표한 글입니다. 동행차란 무엇인가. 일본에서는 차를 음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차, 농차, 열불박차, 짙을농차 10개 마시고 짙게 마신다. 10개 마실 때는 거품을 내고 짙게 마실 때는 거품을 내지 않는다. 또 10개 마실 때는 착이라는 차 담는 통을 사용하고 짙게 마실 때는 다입이라는 차 담는 그 도자기로 만든 그 통을 사용한다. 뭐 점전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초암은 왜 일본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농차, 박차 그냥 그대로 쓰면 될 텐데 왜 이름을 바꿨느냐.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느냐. 선차라고 해서 박차를 선차로 해서 의식의 흐름을 새롭게 했고 또 농차를 동행차라고 해서 의식의 흐름을 또 새롭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간단합니다. 셀로리규의 본래의 다도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차는 제가 먼저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 선차란 무엇인가 참고하시고 오늘은 동행차란 무엇인가 동행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농차를 동행차로 했느냐. 의미를 새롭게 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말하는 농차 이것은 좀 깊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의식의 흐름을 제가 전체적으로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니지리우치 링구라고 있어요. 집밥을 닌자 씁니다. 링구 집밥을 닌자를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사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다실에 들어가는 문을 작게 만들었다. 60cm, 67cm, 60cm 정도의 크기로 가로세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 또 다실에서의 그 농차 점전의 그 흐름,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상당 부분이 왜곡이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차를 짙게 마시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로 해야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연구를 해봤지만 뚜렷한 답이 안 나와요. 일본에서 말하는 그 농차용 다원 오이도 대종호다원의 그 명심도 뭐 죽절이라고 해서 가일학이라고 해서 무사들의 칼 잡는 그 칼 잡는 그 매앞이 그 모습을 상상한다 하기 위해서 다원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전장에 나갔을 때 쓰는 모자가 있습니다. 투구라고 하는데 투구의 모양이 바로 다원을 뒤집었을 때 그렇게 불룩 나온 부분 그 부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대단히 그 의식의 흐름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무사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다도에 많이 접목되었고 또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와 무사들과는 다도와는 전혀 관계없다. 다도를 왜곡시켜도 엄청나게 왜곡을 시켰다 하는 부분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산노릇기 본래의 의미로 다도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선차와 동행차입니다. 짙게 마시는 차를 동행차로 해서 동행차의 이론을 새롭게 전개를 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이 하시는 그 점전법과 거의 유사하고 동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의미는 새롭게 담았다. 새롭게 담지 않고는 다도가 깊어질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을 제가 자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행차라고 해서 2006년 6월 16일 날 새롭게 의미를 담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고해요. 좀 더 산노릇기 본래 다도로 한번 우리 다 같이 참다도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행 함께 한다는 거, 같을 동자 행하는 자, 함께 한자, 함께 길을 간다. 이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너와 나 그리고 모두는 하나가 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이라 말한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묘법연학은 줄여서 법화경에서 따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진실로 생명은 고귀한 것이다. 생명의 존재는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차를 마실 때 다원 하나에다가 짙게 타가지고 세 사람이 세 사람, 네 사람 네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신다. 그것은 왜 그러냐? 너와 나 모두는 하나가 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체다. 화합했을 때 그 진정한 생명이 살아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참 이 동행이란 말이 참 좋죠. 그러니까 의식을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는 전체이고 전체는 개개를 나타내지만 불성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열반경에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그랬어요. 일체 중생은 공통적으로 불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모든 생명체. 더 나아가서 생명체가 아닌 모든 존재, 이 우주의 모든 존재는 전부 불성이 있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을 지니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성이라는 공통점을 우리가 존중하기 위해서, 존중하고 받들기 위해서 차를 마실 때, 일본에서는 이천가 같은 경우, 우라센케 같은 경우는 고복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모데센케 같은 경우는 출복사라고 해가지고 이 천을 다완에 받쳐가지고 이렇게 음용을 해요. 그거 왜 그러느냐? 그만큼 차의 존재가 불성을 담고 있다는 상징미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시듯이 그렇게 차를 마신다, 음용을 한다 하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행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행위, 몸으로 실제 보이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조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조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화라는 말. 월색하운배, 달빛은 달빛으로만 존재하면 아름다움이 없다. 월색하운 흰 구름과 어우러져 있을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 이게 조화예요. 조화. 노송은 늙은 소나무는 잠든 어린 달을 포용한다. 이런 얘기. 이게 바로 조화입니다. 조화.
서로 존재가 서로 다른 존재가 서로 어우러진다. 어우러지는 작용, 이것을 조화라고 그래. 조화를 강조하고 일체감이라는 건 한 몸이 한 뜻이에요. 한 몸 한 뜻. 일체감의 뜻을 두었다. 여기에 다가 노인이 동행차이다. 동행이 다라고 표현된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지복이다. 이렇게 이제 조함이 결론을 내렸어요. 지극한 복이다. 동행이라는 말에 다가 놓였다는 거, 다로 표현되었다는 거, 다 한 잔으로 동행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그 동행은 모든 불성을 받들어 모신다. 이런 뜻, 이것이 우리 시대의 최대의 지복이다. 그래서 다도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거,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동행차입니다. 동행차, 농차를 가르쳐야 된다. 농차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그냥 맹목적인 추정이지. 맹목적인 추정이고, 얘부터 내려온 의식이니까 따르고 그러지. 이렇게 초함처럼 농차를 동행이라는 말로 쓰면서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경우가 1번도 없다. 그냥 생활문화로 생활문화, 자기들의 전통문화라는 미명 아래 거기에 푹 빠져서 젖어 있다. 동행차에 있어서 다화는 제1의 핵심이다. 다화는 제1의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다화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다화를 겁니다. 다화를 모십니다. 다화를 그 법단에, 일본 편으로 하면 독고노마에 이제 걸어요. 그 왜 다화만 거냐? 선다루에서는 다화는 생명이라는 사실, 그리고 다화는 생명이라는 사실과 그 생명은 동근 한 뿌리요, 동근 일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표현한 은유적인 것이 있고, 다화는 곧 자연이고 생명을 표현한 것이고 흐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화만 딱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다른 게, 동행차와 선차를 할 때 선차는 족자를 중심으로 하고 동행차는 다화를 중심으로 한다. 아주 선다루에서는 뚜렷하게 주제를 강조합니다. 뚜렷하게 강조해요. 그렇게 해요. 다화를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그 흐름이라는 건 뭐냐? 자연에 대한 흐름이에요. 우리는 흐름을 역류했고 자연을 훼손했으며 생명을 경시했다. 자연의 부분이 되기보다는 자연을 마음대로 조작했으며 허세를 부려다 환경변화라는 재앙을 맞고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합니까?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해마다 태풍, 해일, 등등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기후 온도가 높아지고 지구 온도가 높아져서 변화가 생기고, 요즘은 비가 오더라도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의 비가 내리고 그래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이 환경 변화의 재앙이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환경 변화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인간의 심성이 전부 망가졌다. 이게 이제 나훈아 선생 제가 공연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인간이 달에 발을 밟는 순간 금토끼, 은토끼가 사라지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항아리에 물을 정한수를 하나 떠놓고 자식 잘 되기를 빌고, 집안 번창하기를 빌고, 이런 기도하는 것이 요즘은 다 없어졌다. 그래서 감성의 변화가, 감성이 망가진 것이 큰 손실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나훈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요즘 달을 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심성이 그렇게 아름다웠다. 과거에는 달날에 발을 밟는 순간
그러한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다 사라졌다 하는 거. 이것도 환경 변화로 인한 인간의 심성의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처음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변화가 많아요. 일일이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변화가 많다. 기후변화, 환경변화 이것이 결국은 인간의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다. 재앙을 맞이하고 있다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닐 겁니다. 자연 앞에 우리는 작은 부분으로 그 부분이 전체와 더불어 작용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이것이 바로 동행차를 하는 그 근본 이유입니다. 꽃 한 송이를 꽂아놓고 인간은 우리는 작은 부분으로 그 작은 부분이 전체와 작용하고 전체와 작용하여 더불어 작용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더불어 사는 이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순리와 순서대로 되어간다. 그러므로 선다류에서는 심시자연이다. 네 마음을 자연에 둬라. 그걸 심시자연이라 그래. 심시자연이라 했고, 이건 이제 초암이 이제 이런 말씀을, 글을 써낸 겁니다. 심시자연이다. 마음은 자연과 같이 써라. 자연의 흐름에 맡겨라. 새로 느끼는 들에 핀 꽃처럼. 리큐 7칙에 보면 그런 말씀이세요. 꽃은 들에 핀 꽃처럼 자연에 있는 꽃 그대로를 다시려 옮겨와라. 이런 뜻이죠. 이라는 가르침을 내렸으며 임재선사께서는 단지 조작하지 말아라. 조작하지 말라. 그냥 평상 그대로 무사시 귀인이요. 일 없는 것이 아주 귀한 일이다. 지시평상 무사시 귀인이다. 라 했으면 노자는 진리는 자연에 본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자연이고 평상이며 마음이기에 동행차는 단순히 정신 집중을 넘어 진리를 나타낸다 하여 동행차를 작법이라 했으며 일시적인 마음의 번뇌를 대체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참된 자아개발이라 했으며 조용히 마음을 가지런히 해죠. 차분하게 해서 동행차 점전을 하네요. 점전이라는 차를 내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잔을 숯불을 피우고 노예 그 점전하는 거 보셨죠? 그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요. 저거니 하고 차를 한 잔 딱 이렇게 내는 게 그냥 그대로 점전하는 그 자체가 참된 자아 개발이야. 일상생활의 도의 구현이야. 번뇌를 퇴치시키기 위한 수행이야. 이런 것이 도의 구현으로 전개시켰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면 삶을 가꾸는 행위다. 이 표현이 참 멋있잖아요. 이런 말은 이제 일본에서는 종주국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없어요. 이게 초암이니까 이제 이런 제 자랑이 되니까 안 하는데 초암인 쓴 글을 보면은 이 수필을 보면 다도에 관한 그 수필을 보면 야나기 문해기 요시 선생이 가장 많은 글을 발표를 하고 가장 가치 있는 글을 썼다고 그래요. 그건 뭐 자타가 공인하는데 야나기 문해요시 선생이 못지않게 초암이 쓴 글도 대단히 후대에 가면 높이 평가를 받으리라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차, 소위 말하는 농차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삶을 가꾸는 행위다. 삶을 가꾸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왜 그러느냐? 누군가 사실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자는 그 사실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속에 뛰어들어가 거기에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대답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이러지 못하죠. 소위 말하는 엉덩이에서 뿔 났다 그러니까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부터 뿔이 난다. 뿔이 머리에서 나야 되는데 엉덩이에서 난다. 이건 아주 질서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순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이게 이제 보통 하는 소리예요. 하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다도를 엉덩이 뿔난 못된 송아지처럼 공부하지 마십시오. 순수에 따라 절차에 따라 입문하고 그 입문 속에서 절차를 배워서 깊은 경지에 가라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도는 아주 그 잘못된 게 있어요. 남의 거 훔쳐봐갖고 마치 자기가 만든 것이냐 그 다도 점전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 유튜브에서는 차를 담는 통을 녹차를 하는 사람이에요. 녹차를 하는 사람. 이제 일본에서 이제 말차 중에서는 이제 동이차, 농차를 하는 걸 봤던 모양이야. 그 다입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면 이런 도구입니다. 이걸 풀으면은 이런 도자기로 만든 차를 담자겠다. 말차를 이건 뚜껑은 이제 상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도구를 가지고 녹차를 이제 점전하는 데다가 녹차를 담아서 쓰는 걸 봤어요. 이건 아주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웃음거리도 안 됩니다. 웃음거리도. 그런 조작된 다도를 왜 하냐. 그래놓고 말로는 전통 다도라 그래. 전통 한국 다도다. 한국 전통 다도다. 만약에 이러한 모습을 다도라 공부한 사람이 봤다 그러면 참 비애감을 느낀다. 비애감을. 그게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나듯이 막 조작되고 조작하지 말라 했잖아요. 조작된 다도를 하는 걸 봤어요. 참 말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초함에게는 슬프죠. 슬프기 짝이 없다. 그런 짓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 한다. 없는 건 없는 거예요. 한국에 무슨 한국에 전통 다도가 있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소위 지금 하는 녹차 점절법, 그 전부 일본 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 거 훔쳐보고, 제대로 입문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 해방 이후에 전부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어떻게 뭐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우습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나서지 못해서 난리들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 사실에 먼저 도달해야 되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사실에 뛰어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대답을 구해야 된다. 이걸 안 해요. 이런 걸 안 해. 본인이 직접 체험해보고 느끼고 배우고 그 과정을 전부 이수를 하고 깊이 들어가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는 판단이 딱 섰을 때 거기서 자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초암 이렇게 말차 다도로 강의하기까지는 남 앞에 나섰을 때까지는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 하루 8시간씩 공부해가지고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초암에 고유의 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본을 안 되는 때 직접 본인이 체험해서 근본을 알고 그럼으로 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경지까지 느끼는 거죠. 그러므로 동해차는 의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박하고 겸손한 흐름 속에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몸의 흐름을 맡기면 된다. 누구나 이 동인차 다섯개 앉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고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무릎을 꿇고 그 의식의 흐름에 맡기면 돼. 그 의식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다해의 참석이에요. 다해의 뭐라 그럴까요? 다해의 위대한 본질을 아는 겁니다. 그 속에서 대중이 함께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지점에 바로
다의 차에 진향이 있다. 참된 향이 있다. 그래서 동해에서는 이상세계를 구현하는 것이고 함께라는 말 속에 우리는 더욱더 차원 높은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대중의 뜻과 함께하는 것, 대중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것,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속에 높은 행복이 있고 그 속에 함께라는 말 속에 이상세계의 구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합을 한다는 거, 그 단합 놀이도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 줄다리기 아닙니까? 우리 민족 고유의 의식 중에서 줄다리기 통해서 단합이 된 팀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단합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단합의 반대는 분열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분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대중이 모른다. 이게. 이 나라 국민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것을 느꼈을 때가 뭐냐. 뭐 월드컵 뭐 축구 경기를 통해서 축구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일체가 단합이 돼가지고 우리 팀이 이기기를 응원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성원을 보내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동행이에요. 거기에 차가 놓이면 동행차다.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지. 우리 사는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동질성의 회복이다.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인간을 더욱더 인간답게 긍정하며 자연의 술질 속에서 동화되어 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까?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삶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기에 우리의 수행은 특별하게 보일 것도 특별하게 성취할 것도 없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특별하게 보일 것도 특별하게 성취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수행도 깊은 수행을 안 해본 사람 아마추어들이 아이고 별짓을 다 하죠. 별짓을 다 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면 되는데 다도를 하건 수행을 하건 참선을 하건 저희들이 뭐 별종의 인간처럼 특별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덜 익어서 그래요. 덜 익어서 그래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자각을 좀 해야 돼. 좀 익어야 돼. 깊이 익어지면은 사람이 지극히 평범합니다. 참선도 오래 하고 화두도 오래들 공부한 사람은 결국은 지극히 인간화돼. 지극히 인간화된다 이게. 특별하게 볼 게 없어.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옷 입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걸음걸이부터 저희들 단체가 무슨 특별한 거 그런 게 많아요. 특히 우리 불교계에서 그런 게 많다고. 없어져야 될 유산입니다. 뭐 특별히 저희들이 뭔 줄 알고 진짜 특별한 거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되는 거. 그것이 부처 아니에요. 여러분이 특별하게 된 거는 특별한 마구니입니다. 마구니.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그런 건 마구니라 이게.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순수한 자질 속에 있으면 그냥 순수한 자질 속에 있죠. 대중의 하합에 우선되는 건 개개인이 순수한 자질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하고 다도를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본래 갖추어져 있다. 본질만 잃지 않으면 그대로 정토이다. 정토가 뭐 다른 세계가 구현해야 될 세계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 그대로 정토 극락세계는 뜻입니다. 동체에 있어서 다양한 코로 맞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며 온 마음으로 토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동일차의 흐름은 병적인 숭배에서 벗어나 특별한 품성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대다수 사람들이 특별한 품성에 다 갇혀 있어. 인간이면 인간의 본연만 지키면 되는데 특별한 품성에 갇혀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골프에 갇혀 있는다든지 종교단체에 그냥 갇혀 있는다든지 저마다 섬기는 우상이 있잖아요. 뭐 외국 여행에 갇혀 있다든지 인생이 외국 여행에 다 투자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가죠. 여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틈나는 대로 자기 취미생활을 하는 건 되는데, 취미생활이 그냥 인생, 이게 특별한 품성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함께 마시고 함께 나누는 이 자리는 사실에 입각한 분명한 자리다. 동행차는 사실에 입각한 자리예요. 그냥 그대로 자발적인 행동이다. 따라서 동행차는 매우 단순하다. 나와 이 세상이 하나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여 그 어느 것도 분리된 나라는 없으며 나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리된 나를 인정하는, 나는 없다 생각, 이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과 자연과 우주와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허다못해 밥을 먹더라도 농부가 쌀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찌 밥을 먹을 수 있으며, 반찬을 하더라도 누군가 이것을 농사짓지 않으면 내가 어찌 그 반찬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옷을 입더라도 누군가 옷을 만들지 않으면 내가 어찌 이 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 안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동행차를 어떻게 정의할까? 의리를 지키고 상하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화목하고 서로 참고 견디며 함께 꾸준히 노력한다. 이렇게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정토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우리는 나날이 새로울 수 있게 공부하려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행자답법은 멋을 부리는 행위가 아니라 삶을 가꾸는 행위다. 이제 다시래 들자. 동행자 앞에 놓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 우리의 성실성, 우리의 바른 노력이다. 이것은 우리가 도달하게 될 어떤 경지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중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성실성, 자신의 바른 노력, 이거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 이게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하다. 무엇을 보일 것인가? 우리의 자세를 바로 지니는 것이 우리의 기본임을 행으로 표현해야 한다. 무엇을 전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담아야 된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담아야 된다. 이것이 전하는 목적이에요. 그렇다. 동행차의 흐름 속에서 수행의 의미는 전부를 드러내는 일이다. 부분인 개인이 지금 바로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했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행차는 우리는 부분이 아니다. 전체다. 전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개인도 살 수 있다. 그 개인은 위대한 존재다. 왜? 흐름 속에 흘러갈 때 그렇다 이거예요. 함께 했을 때. 그래서 동행차를 함께하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동행차라고 이렇게 제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동행차 다해가 있다면 한번, 있다면이 아니라 선다루에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세 사람, 네 사람 모여서 차 한 잔을 짙게 타고 대중이 함께 그것을 나눠 마시는 그 의식을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어떤 흐름의 묘미가 있는지 체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강의를 가슴에 한번 새겨서 의미를 한번 담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진정으로 왜 필요한지 아실 겁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